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들은 많은 게 있지만 그중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것은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특히나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서 필리핀 합참의장이 군 최고위직인 대장의 자리에 오른 것이 다름 아닌 한국 덕분이라는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더욱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호세 파우스티노 필리핀 합참의장이 대장으로 진급했던 일이 있습니다. 필리핀군의 현역 장성 중에서 대장 계급은 한 명만 달 수 있는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인데요. 머나먼 필리핀에서 일어난 장군의 진급 소식이 뭐 그리 대수냐고 여기실 수도 있지만 뜻밖에도 그의 진급에는 한국의 깊은 도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파우스티노 대장은 항상 한국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필리핀군에서도 유명했습니다. 그가 한국의 육군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이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도 잠깐이 아닌 꽤 오랜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는데요. 파우스티노 대장은 지난 2005년 8월부터 1년간 한국에 파견돼 육군대학 기본 및 정규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에 앞서 교육을 받기 위해 1년 동안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한국어 과정을 이수할 정도로 한국 군사 교육에 대해 깊은 열정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2년간 머문 경험에서 비롯된 애정을 바탕으로 한국과 필리핀 양국 관계 증진에 큰 기여를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가 주도해온 양국 육군의 교류 강화를 위한 약정서가 체결되기도 했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파우스티노 대장은 한국에서 군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다른 고위 장교들과 모임까지 결성하며 한국 대사관 측과도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나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가 군 최고위직에 오르기 전 필리핀 합참의장에 진급해 취임식을 했을 때도 한국에 대한 언급을 잊지 않았는데요. 취임 직후 한국 대사관을 통해 내가 현재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한국 육군대학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한국과 한국군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필리핀군에 적용하고자 노력한 결과라며 한국군을 향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최근 해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며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의 군사력과 군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해당 소식에 달린 댓글을 살펴보면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한나라의 최고위 군대장이 한국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일까? 한국에게 애정을 보이는 대장이 취임했으니 한국과 필리핀 앞으로가 기대가 되네 라는 반응들을 보여주었죠. 이처럼 한국에서 교육과정을 밟았던 외국인이 자신의 나라의 최고위직에 오른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사실 한국 사관학교에서 외국인 생도를 받았던 것은 꽤나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예전부터 이미 동남아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는 한국의 군사력을 인정하고 있던 것이죠. 외국인 생도가 처음 한국 땅을 밟은 것은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공군사관학교가 처음으로 태국 생도를 받아들이면서 시작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한국의 사관학교에 온 나타차이 생도는 본국에서 이미 고위직 장교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6회 공군사관학교 모두 외국 생도를 교육하는 수탁교육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에 열린 공군사관학교 입학식에서도 태극, 베트남, 몽골 등 6개국에서 온 6명의 외국인 수탁생도 함께 입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써 공사에는 현재 27명의 외국인 수탁생도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군사교육을 받기 위해 생도들을 보내는 것처럼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의 군사력은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최근 미국의 민간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파워 GFP가 발표한 2022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이 6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다음으로는 프랑스나 영국, 이탈리아 등 순위만 놓고 보면 유럽 주요국들보다 군사력이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때문에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한국의 군사력이 왜 이렇게 뛰어난지에 대해 분석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커뮤니티의 군사 관련으로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글의 주제가 한국의 군사력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였는데요. 외국인들은 너도 나도 자신들이 분석한 한국의 강함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외국인은 한국의 군사력이 강한 이유로 지리적 약점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주위에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경제와 군사력이 높은 나라들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은 끊임없이 발전해왔고 결국 현재와 같은 강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죠.
또 다른 외국인은 한국의 뛰어난 군사무기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특히 그가 극찬을 아끼지 않는 것은 바로 K9 자주포로 한국은 K9 자주포를 필두로 수많은 신식 무기들을 개발에 성공하였고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국은 판매한 자본을 바탕으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선순환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죠. 다른 외국인의 경우는 한국의 예비군에 대해 분석하였는데요. 한국의 예비군은 그 엄청난 수를 자랑하며 대한민국 대부분의 남자들이 총을 다룰 줄 안다는 점과 이미 여러 훈련을 거쳤다는 것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실제로 전쟁이 발발할 시 언제라도 군전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었던 것이죠. 이 밖에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실질적으로 북한이랑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대치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닐까? 그렇다 보니까 또 제대로 된 군사교육이 진행되는 거지.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한 나라의 장성 그것도 군 최고 권위자가 저렇게 남의 나라 군사력과 군사교육에 관심을 갖고 칭찬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야. 그만큼 한국이 강력하다는 증거지. 솔직히 내가 봤을 때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초강대국 그리고 군사수만 받쳐준다면 아마도 한국이 제일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국가일 가능성이 높아. 미군이나 영국군이 한국군과 긴밀한 군사훈련을 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지 말입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대 한국 또는 일본 대 한국의 군사전력 시뮬레이션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하나 같이 대등하다 또는 한국이 우세하다인 것 같아. 도대체 한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하길래 그러는 거야? 한국 군사력은 독일, 영국, 프랑스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1차, 2차 세계전쟁을 겪은 유럽의 강대국들보다 강력하다니 정말 대단한 국가임에는 틀림없어요. 요즘은 미국의 장성들조차 한국군을 칭찬하고 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 아프간 미라클 작전에서도 봤지만 극단주의 무장단체들조차도 한국군은 조심하라고 했었잖아. 심지어 미군에서 직접 허가도 내주고 극진한 대우를 받고 있어. 미국이 한국과 가까이 지내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였던 거지. 한국은 K9을 비롯해 천군과 K2 전차, 그리고 현무 미사일까지 군사무기 분야에서도 최고의 강대국 중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에 개발되는 한국산 무기들은 세계 각국에서 실전에 배치되고 있고 또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나라가 2030년이 되면 항공모함까지 갖추게 된다고 들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강력해지려고 그러는 건지 참. 한국군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했을 때 과거에는 세계 최악의 빈민국이었는데 이제는 세계 최고의 군사력, 경제력을 갖춘 선진국이다. 도대체 70년 만에 어떻게 이뤄낸 걸까?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